안녕하세요. 광교공입니다. 다음 주에 이제 아파텔이 줄줄이 분양을 합니다. 아파텔,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입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아파트랑 똑같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이제 대체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사실 가격만 좀 싸다면은 뭐 실제로 아파트랑 똑같기 때문에 사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가격도 요즘 만만치 않고요. 또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힐스테이트 더 운정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파주시 그 운정역 있는 데 있는 거죠. 그 GTX 운정역 아니고요. 여기는 이제 경의성 운정역 쪽입니다. 역세권입니다. 1단지와 2단지가 있고 합쳐서 뭐 한 2,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. 대부분 84제곱미터고요. 분양가가 8.9억입니다. 25년 8월에 입주합니다. 글쎄 운정역이 8.9억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참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8.9억에 분양을 합니다. 뭐 사실은 이 근처 요즘 여기도 이제 그 아파트 값이 굉장히 핫한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명심하셔야 될 거는 오피스텔 84제곱미터는 아파트로는 59제곱미터입니다.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사실은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를 확장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넓습니다.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. 84제곱미터가. 그래서 오피스텔 84제곱미터는 아파트 59제곱미터랑 비슷합니다. 그래서 뭐 84제곱미터면 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아파트로는 59제곱미터랑 비슷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입주가 25년 8월 아직 4년 남은 거죠. 그래서 4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 사야 되는 겁니다. 그 전매도 안 됩니다. 등기 전에는.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청라 한양 수자인. 여기는 이제 역세권은 아닌데, 그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죠. 그리고 이제 청라 호수공원 쪽에 가깝고요. 702세대입니다. 그러니까 84제곱미터고 7.6억입니다. 여기도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. 청라 신도시가 초반에는 인기가 없었는데, 최근에 뭐 이제 지하철이 연장되고 또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굉장히 핫합니다. 그래도 이게 7.6억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. 그리고 또 문제는 26년 3월에 입주합니다. 아직 까마득한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리 사놓고 기다려야 됩니다. 청라 월드 메르디앙. 여기도 아직은 그 역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시티타워역이 이제 그 생기는 쪽인데 이제 월드 메르디앙과 한양 수자인은 가깝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역이 생겨야 되고 162세대고 79제곱미터가 5.9억입니다. 여긴 약간 작죠. 다 방은 3개,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.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인 게 이게 뭐 방 3개 있으면 좋은데 방이 굉장히 작습니다. 화장실 2개인 건 좋은데 방들이 되게 작아가지고 실제로 침대 놓고 책상을 놓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명심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세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23년 3월에 입주합니다. 그리고 이제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. 이거는 이제 송도 신도시의 캠퍼스 타운역 근처에 있는데 그 연대 그 송도 캠퍼스 근처입니다. 661세대고요. 82제곱미터가 7억입니다. 그리고 입주는 25년 6월.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은 이제 수도권은 아니지만 여기도 이제 그 SRT랑 이제 그 KTX죠. KTX 역이죠. KTX 역이고 SRT도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. 그래서 아주 초역세권이죠. 그래서 뭐 그런 건 좋은데 914세대고 이제 84제곱미터가 4.9억입니다. 여기는 충청도인데 4.9억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천안 아파트로 봐도 이렇게 싼 게 아니죠. 입주는 25년 9월이고요.
그래서 뭐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렇습니다. 등기 전 전매는 안 됩니다. 여기 뭐 다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이제 투기 과열 지구고요. 등기 전 전매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대출은 다 무이자로 가능합니다. 그래서 중도금 대개 이제 50이나 60%를 다 무이자로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. 무이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끌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 해서 이제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리고 뭐 요거 빼놓고는 다 25년, 26년 입주인데 4년, 5년 후입니다.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아파트를 사가지고 실거주하셔도 문제 없고요. 또 뭐 임대도 잘 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전매하려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2주택, 3주택자가 이거를 사면 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기존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더라도 일단 취득세는 중과세 안 됩니다. 그러니까 4.6%. 근데 이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아파트를 사면은 이제 중과세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.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가 사서 실거주해도 괜찮고요. 뭐 기존 주택 보유자가 그 사서 임대를 해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일단 등기 전 전매 안 되니까 취득세 내고선 이제 등기해야죠.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등기료만 4,5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거기서 또 5% 정도가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포함 등기 비용으로 나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매가 잘 안 되죠. 그래서 이제 그 오피스텔을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오피스텔이 매매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취득세가 비싸고 관리비도 이제 비싸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한데 그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야 되고 부가세도 내야 됩니다. 부가세 받아서 부가세 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도 가능은 한데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됩니다. 매매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쉽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를 안 낼 경우에 그 전입신고나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양도세도 중과세 될 가능성이 있고요. 종부세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알고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 그냥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하고 중도금은 무이자고 뭐 전매 뭐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아파텔도 그냥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아파텔은 청약 통장 없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아파텔 이거 한번 계약하면 일단 전매 안 되고요. 또 이제 등기 후에도 그렇게 파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실거주 무주택자가 사서 실거주 하신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임대도 수익률이 문제지 임대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. 임대는 굉장히 잘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걸 9억에 사서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1억에 150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고요. 글쎄 파주 운정에 1억에 150을 내고 들어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. 뭐 서울이나 뭐 분당, 과천 이런 데라면 가능하지만 파주 운정까지 이제 거기 이제 파주 운정은 사실 베드타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를 1억에 150 내고 살면서 또 그 출퇴근을 엄청 멀리 한다? 좀 제가 볼 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.
그리고 뭐 GTX 들어와도 뭐 월세 비싸게 내면서 또 교통비도 또 많이 내고 또 뭐 그 GTX가 들어오더라도 뭐 연신내역이나 서울역이나 삼성역까지는 금방 가지만 그 다른 곳에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뭐 2번, 3번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좋지 않고 여기는 또 GTX역에서도 또 멉니다. 그래서 GTX역 가려면 한 번 더 환승해야 되고 또 서울 와서 또 환승하고 과연 이 가격에 사가지고 그 수익이 얼마나 낼지 뭐 저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. 근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청약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. 참고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